자,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6월 4일, 그러니까 6월 4일에 제가 당돌하게 18시 30분에 촬영을 잡았어요. 5시에 PDF 공개가 되면 풀고, 총평 정리하고, 해설 강의하는 것까지 쌉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과거에 저한테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디님한테 계속 양해 구해가지고 지금 8시입니다. 왜냐면 해설 강의를 바로 찍으려고 했어요. 당일날.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진짠가?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수록 계속해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수학 옆에다가 막 연습장 놓고 풀잖아요. 저도 그래서 해설 강의 찍을 때 혹은 총평 찍을 때 말이 조금 깊이 있게 가게 하고 싶어서 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한 36, 7번 풀고 나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 이제 은퇴 각이 보이는 거죠. 감각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지금 회사 홈페이지에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문항별 정답률도 모르고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총평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빈칸 33번, 34번은 좀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그분들 틀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고친 답하고 마지막으로 확정한 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저도 한 문제 정도는 틀렸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라고 봤더니 이제 PDF가 공개가 됐잖아요. 우리 연구실 단톡방입니다. 오후 5시 27분 이제 일개미들 나와가지고 막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1번, 24번 PPT를 만드는데 보통 폰트 크기가 20까지 줄여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저도 PPT에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가끔씩 문항 같은 거 이제 보는데 조금 홀랑홀랑 할 때는 23까지 가져가거든요. 폰트 크기를. 근데 이번에 21번에서 24번 이게 자세히 안 보여도 되잖아. 어차피 너 시험지 있으니까. 빽빽해요. 이 둘 사이의 공간이 원래 여백이 조금 홀랑홀랑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21, 2, 3, 4번에서 텍스트 양이 길어버리잖아. 그러면 난이도고 뭐고 필요 없어. 왜냐면 시간이 곧 난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녹아버렸다 보면 뒤에 가서 뛰어가야 되는데 보통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조금 털어 놓으면 뒤에 가서는 조금 쉽게 내는 계산이 있거든. 전혀 그렇잖아요. 풀어보셔서 아시죠? 뒤에 가면 그냥 자비가 없어. 이번에 no mercy야 여러분, 시험지가. 그래서 글이 길기도 했고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길기도 한데 글이 추상적이다. 그래서 깊숙한 문해력 테스트를 지금 평가원이 하려고 한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막 보세요. 오픈되고 PDF하고 PPT 만들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흔한 입시 커뮤니티 그 동향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깊숙한 문해력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영어에 무슨 문해력이야. 여러분 좀 세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면 1등급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의 영어 보호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1등급을 받게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시 최저라든가 정시에서 필요한 등급을 따박따박 받아가실 수 있게 변수를 제거하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시험 보시니까 어때요? 순수한 독해력 텍스트라고? 이게 구문 독해로 돼? 절대 안 된다니까. 구문 독해가 아니야. 너
이번에 나도 느꼈던 거거든. 나도 글 꽤나 읽고요. 영어로 지금 아예 내 인생 자체가 영어인 사람인데 저도 글 씹었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는 글들이 조금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봤는데 피상적으로 보면 웬만하면 글이 훤하게 보이거든. 근데 이번엔 피상적으로 보는데 안 돼. 그래서 속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해력이 필요하다. 제가 갑자기 왜 앞에서 무슨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평가원이 테스트 할 거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평가원이니까 어쨌든 교육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어만 많이 알면 되고 구문독해 끊어읽기만 잘 되면 되고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1등급을 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선생님도 그 정도 수준은 요즘 AI한테 단어 물어보면 단어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다는 걸 알거든. 근데 AI가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인간한테까지 그 역할을 맡길 리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난이도는 조금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조정을 할 것 같은데 기조는 비슷할 것이다. 씹었을 때 이빨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네가 영어를 못해서일까?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는 걸까? 그거 꼭 자가 진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0% 무조건 두 번째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시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나서 계속 영어 점수 안 나오면 단어 공부만 하거든. 악순환의 반복이야. 반박시 내가 맞아. 괜찮으실까? 자, 여러분 총평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38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시험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왜냐면 제가 하루 정도만 주면 시험지 웬만하면 다 외워버리거든. 근데 진짜 이거 거의 쪽대본으로 생중계하듯이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일단 38번은 이런 단어가 보였어요. vortex aerodynamics. 참고로 이 단어는 제가 제 단어장 이름이 뮤지엄인데요. 그 단어장에다가 넣으려다가 여러분한테 욕먹을까봐 안 넣었던 녀석이거든. 근데 봤더니 이 녀석이 주석에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녀석은 주석에 주긴 했거든. 내가 이 글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국어 비문학 독서 지문 읽는 느낌이다. 뭔가 생소한 소재를 준 다음에 막 이렇게 무슨 빌딩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행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약간 지엽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지식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맨날 이야기하는 뭐 스키마 해가지고 EBS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왜 영어에서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좀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따가 뒤에 후기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귀여웠던 게 뭐냐면 혹시 시험지가 있다면 한번 펼쳐놓고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 38번이 문장 삽입이잖아. 대신문에 to minimize로 시작해요. 그리고 본문 자체를 to minimize로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요즘 평가원이 됐고 구조적 병렬에 흠뻑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정보가 어떤 정보의 영역을 약간 인터벌을 두고 대꾸를 이루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푸셨으면 굉장히 약간 시험 중에 긴장감이 있긴 있었겠지만 재밌게 풀었을 거다. 왜요? 배운 게 나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시험지가 어려운데 실루엣이 비슷한 녀석 만나면 순간적으로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힘이 아니다, 표준이다 라고 얘기했죠. 아직도 힘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 내가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대차게 깎게. 나는 순수한 독해력만으로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전혀 1g도 동의할 수 없어요. 전혀. 왜요? 순수한 독해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예요. 제2 외국어라고요. 우리나라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휘가 출중하면 되고 그놈의 구문 독해. 그렇지? 여러분 이번 시험을 털렸으면 너가 문장 해석력이 떨어져서 틀렸을 걸까?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까? 근데 어휘가 약해서 틀리신 분은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휘가 약해서 이번 시험 못 보신 분의 착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단어를 열심히 외우면 이런 난이도의 시험도 잘 볼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일단 이번 시험은 단어가 완벽한 상태가 되고 구문 독해가 거의 구문 독해의 신이야. 그래도 순수한 독해력이 거의 100% 능력치가 체급이 돼 있어. 그래도 2등급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휘를 게으르게 외우시면서 나는 단어만 외우면 천재니까, 판단에 천재니까, 입시가 나온 괴물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실질적인 공부를 미루고 계시는 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다 설득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영어가 만약에 1등급이 필요하시다면 1, 2등급 필요하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많아. 다 받고 싶지. 그렇지?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움직여 봅시다. 자, 34번입니다. 34번은 왜 틀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답을 한번 고쳤다고 했잖아요. 34번 이 문제인데 처음에 너무 매력적인 답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답이 뭐였지? 매력적인 답이 그래, 이거 선지도 되게 짧아. 그렇지? 근데 그 답을 골랐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however가 아른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글이 은근히 구분 경계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글을 다시 읽었어요. 문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틀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지 않을까? 채점을 했어. 그리고 심지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답 정리를 했는데, 오답 정리를 하고 있어. 오답 정리가 안 될걸, 이거? 그렇지? 이거 오답 정리를 시작하신 분이 보통 100명이 시작하면 한 99명은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100명이 오답 정리를 딱 시작했을 때, 글쎄요, 한 20, 30명 정도는, 이게 왜?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제가 한 친구가 물어보길래, DM에서 제 거 이제 시험지에 써있는 문구를 하나 이제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34번 하단에다가 예측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읽어내야 된다. 색안경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at best 사건이라고 써놨거든요. 뮤지엄 덩어리 표현에서 at best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at best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기껏 해봤자 이런 뜻이거든. 약간 까는 투의 말입니다. 껍데기만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표준이 다 녹아있는 문제였다.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배들한테도 걔가 계속 기출 분석을 할 때 이 문제는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36번입니다. 포인트 1, 2 있는데요. 36번은 제가 박제를 해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 유튜브에. 기능어가 없는 것도 우리 수업에서는 기능이다 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콩새 지문이었을 거예요. 콩새 지문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전에 수능 기출문제죠.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출문제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콩새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A, B, C의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없다?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가 없다. 내가 이걸 지금 2년째 강조하고 있거든. 런칭 첫 회부터 내가 당돌하게 계속 얘기했어.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만 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화살표 날리고 우리가 양궁선수 페스티벌이 아니야. 순서별 문제 풀 때. 그래서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안 나오면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37번도 기능어가 있긴 있어. 올소도 있고 지시사 that도 있거든. 근데 거기서 올소는 그나마 조금 역할이 있긴 한데 that 같은 경우는 양궁 플레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그러는데 평소에 어차피 공부를 할 거라면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의 시간이 아깝고 소중하니까.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할 거면 야, 양공 플레이를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를 왜 자꾸 하고 있냐. 선생님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런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러죠. 맞아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프로필 클릭해 보시면 2020부터 2026년까지 7년 동안 메가스터디 학력평가를 출제를 해온 출제위원이거든. 감소위원 아니야. 출제위원이라고. 근데 나도 첫 해, 두 번째 해는 기능어가 없는 거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어가 없는 걸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 그렇지? 근데 덕모엔 있어. 아시겠지? 막간을 이용한 홍보가 아니야. 빨리 와. 1등급 받고 싶으면. 그렇지? 선생님 수강평 게시판이나 이런 거 보면 선생님의 장르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 거야. 퍼스트 클래스거든? 여러분 수강평 보시면 1등급이 내 장르라는 걸 이제는 아실만도 한데 빨리 오세요. 자, 갑니다. 어쨌거나 기능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1이고요. 포인트 2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여기 정보 너무 많아. 나 깜짝 놀랐어. 그렇지? 이게 뭐야? 거의 무슨 조금만 더 오케이 했으면 뭐야 이거 한 2점짜리 독해 문제 정도는 될 정도 길이야. 물론 과장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어도 하나도 없어. 정보의 단위는 길어. 그러니까 LI 찍자라는 느낌으로 했겠죠. 근데 36번은 LI 찍어라고 바이브로 풀었어도 적당히 그 바이브가 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은 조금 그래도 편했거든. 물론 또 혼날 것 같은 얘기 하는데 뭐 혼나지 뭐. 그렇지? 자, 가겠습니다. 37번은 포인트가 3개입니다. 일단 36번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기능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능어 양공, 양공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언제 뭐 활 한번 잡아봤다고 자꾸 양공만 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덩어리가 너무 크다. 이런 기출문제는 있었나요? 있어. 왜 그래? 2024년 9월 달에도 나왔어. 자, 갑니다. 37번의 포인트 1, 2, 3입니다. 이 녀석에서는 일단 올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that도 보였습니다. this가 아니고 이번엔 that이 나왔어요. 근데 뭐 this나 that이나 가동이 되는 메커니즘과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또 미친 듯이 길었어요. 왜 그러시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알죠? 팀 선덕 분들은 여기서 은근히 이거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괜찮을까? 우리끼리의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않을게. 자, 가봅시다. 어쨌든 이번에 36번, 37번은 되게 재밌었을 거다. 여러분 제가 하나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시험 1등급 비율이 제 생각엔 많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태세가 어려운 걸 찍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찍는다는 건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빈칸 심지어 30, 1, 2, 3, 4번 다 찍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빈칸 3점짜리만 찍자. 아예 안 풀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파이널 기간에 그러셔야죠. 그렇지? 지금 6평에서는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됐어. 또 뭐라고 한다. 자, 전혀 미안하지 않아. 나 강사야. 가르치는 사람이야. 너 잘 되게 해야 되잖아. 자, 봐봐. 그러다 보니까 빈칸을 찍어버리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올인을 하냐면 순서랑 삽입에다가 올인하거든. 근데 이번에 순서가 네 맘대로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마 커하라고 하죠. 커리어 하이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점수를 받았을 거다? 커리어 아래 하자입니다. 그렇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삽에서 점수를 좀 확보하고 빈칸에서 찍어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김선덕한테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차피 다 풀려고 모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우리 길을 걸으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뭐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빈칸 다 찍는 거기에 동조하지 맙시다.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해서 나아갈 겁니다. 국어 수학보다 훨씬 쉬운 과목이야. 자, 38번입니다.
덕모 시즌 1 2회 39번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6월 4일 평가원 시험 직전에 봤었던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39번은 시즌 1 2회 38번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걸 저 혼자 나불나불 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일단 뒤에 보시면 DM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도 이런 시야로 봤더니 정말 흡사한 게 아니고요. 아예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단 먼저 결론을 내리는 바는 이번 모의고사 어려웠다. 근데 분석이 가능한 어려움이었어요. 막 이렇게 털렸어. 근데 내가 왜 틀렸지? 막 신유형이 많이 나왔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신유형 많이 나왔다고 하면 난 그 친구랑 대화 안 할 거야. 선생님, 신유형 아니야. 절대 아니야. 신유형 단 하나도 없었어. 반박시 내가 맞아. 진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전혀 신유형은 없었고요. 타이피컬한 가운데 약간 변주가 있었을 뿐입니다. 순서 배열 문제, 좀 특정 단락의 정보량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 선생님 이번에 36번 ABC의 기능어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약간 새로운 거 아닌가? 그게 무슨 새로워? 2024년부터 나왔는데 그것도 수능에 나왔어. 수능 39번에 전혀 새롭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웠던 시험을 과연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고 있을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험 당일입니다. 끝나자마자 되게 생생한 이야기들이거든. 한번 우리가 같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나?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어. 글자가 작으니까 100인 줄 알았는데 34 하나 틀렸대. 그렇다고 해서 힝 해버리면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어요. 영어는 보통 연계가 EBS가 잘 안 되냐, 잘 안 느껴지더라. 내신 때 되게 EBS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공감한다. 물론 개똥 같은 반가운 소리라고 했어요. 나 여기다가 그 욕한 거 아니야. 그치? 뭐 그거 있잖아. 뭐 강아지, 아기 막 이런 식으로 욕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그리고 잘 봤는데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오늘 어려웠다. 97이면 하버드 영문과다. 이건 잊어주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영어는 EBS 체감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EBS 계속 풀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소재 발굴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소재 발굴이 안 돼도 어쨌든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선장인데 할 건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반갑네. 이거 반갑네. 이런 것들은 조금 봤어요. 소재가. 근데 그 반감내이기 때문에 더 열받아. 뭔가 뭔 말인지 알지? 그치? 그치. 어디서 봤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다시 다 해야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6월 4일. 자, 덕모를 풀면서 뜨등등등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대꾸라든가. 오늘 올소 2개나 나왔거든. 근데 제 덕모 시즌 1의 올소를 제가 아주 그냥 대놓고 문장 사부에도 했습니다. 요즘 평가원이 올소에 미쳤다. 그렇죠? 그리고 지시사에 미쳤다 해가지고 대또 나왔고요. 뭐 근데 오늘 90점에 바짝 붙어있는 80점 중후반대의 2등급인 친구들은 1등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상대평가로 바뀌었어도 여러분 충분히 오늘 시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덕모 풀고 해설 강의만 보지 말고 해설을 한번 다시 해봐라. 제가 장담할 수 있거든.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0에서 2026까지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메가스터디라는 주식회사잖아요, 여기? 그렇잖아. 막 아무한테나 돈 주면 배임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공증 받아서 지금 제가 문제를 7년 동안 해고가 되지 않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노하우면 이제 자,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제가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먼저 선수 쳤거든? 영어 왜 이렇게 어려워? 어땠어? 이랬는데 저거 너무 쉬워서 이상해서 올린 거다. 이거는 빨리 넘길게요. 우리 속상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청출어람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청출어람. 안 돼. 내가 더 영어는 잘해야 돼. 앞에서 이끄는 선장인데. 근데, 뭐, 보기 흐뭇합니다.
그리고 88점 맞고 전사했다. 아, 근데 눈이 너무 높아, 지금 얘네들. 뭔 88점 맞고 전사했어. 내가 여기다가 이번 88점이면 일십, 백천, 좀 오버했네요. 10만 8점이라고 좀 립 서비스를 과하게 했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쌤이 출제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그리고 너 알지? 시험 끝나자마자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 알잖아. 가장 떠오르는 사람한테 보내거든. 그쵸?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입니다. 6시 4분. 이제 1시간 동안 뭐 하다가 온 거야? 끝나자마자 보냈어야지. 자, 15분 남아. 아니, 뭐지? 어떻게 이 시험이 15분이 남지? 나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양심적이야.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대답보다 늦게 풀었다고. 34, 39 틀렸어? 근데 역시 청출어라면 안 됩니다. 저는 맞았거든요. 봐봐. 어쨌든 정모 2회차로 개 털리고 보니까 쉽게 느껴졌다. 그렇지, 도가 텄다. 친구들한테도 엄청 홍보했다. 내가 할게, 내가. 그렇지? 제가 원래 케이스도 잘 안 찍고 맨날 연구만 한 부더지같이 살았는데 요즘 자꾸 케이스도 찍는 이유가 우리 애들이 선생님 좀 빨리 홍보 좀 하래. 그렇지? 좀 착하지 않냐? 요즘 같은 차가운 시대에 지들 잘 되기도 바쁠 텐데 자기들의 어떤 야 멋있어. 자, 그리고 저 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아까 칠판에다가 썼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너무 낭만적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낭만은 대학교 가셔서 즐기세요. 그렇죠? 순수 독해력으로 영어를 한번 어떻게 뚫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여 좀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순수 독해력만으로 뚫겠다. 여러분, 순수 독해력이 이미 좋은 게 있어요. 국어, 1교시. 또 기깔나게 읽거든? 모르는 단어 나와? 물론 막 고사성 한 번씩 나오면 얼타고 뭐 엄매 같은 데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 근데 순수 독해력이 국어 시간에 모국어니까 이미 잡혀 있잖아. 그래서 국어 점수 다 그래? 그렇지? 여러분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하는 힘이냐면 막 추상적이잖아 생각이.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철학자가 돼야 되나요? 해겔이 돼야 되나요? 뭐 에이어가 돼야 되나요? 그건 국어 독서 시간에 공부하시고 여러분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표준을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단어와 주어, 동사 잘 찾고 후치, 소식 조금 잘 하고 거품 잘 걷어내고 어떻게 이런 걸로 이 시험을 잘 봐? 괜찮아? 여러분 제 말에 설득 좀 당해주세요. 그래서 제 프로필 보시면 여러분한테 헛소리를 할 정도로 대충 살아오진 않았어요. 같이 뇌피셜로 막 남발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을 다르게 부르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봐도 공통의 약속을 토대로 이의제기가 없고 그렇잖아? 복수정답이 발생하지 않고 해마다 유지가 되는 정말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대단위 사람들이 보는 모두가 끄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영어가 아니야. 영어는 진짜 거들 뿐이고요. 그 영어를 가지고 얘네가 하는 건 표준화된 플레이입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준을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지 위에서 아까 이 친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즐거우면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팀 덕이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어. 어깨 펴. 위축되지 마. 그렇지? 내가 책임자고 내가 보호자야. 멋있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어떻게 이런 연기를 1월달 1주차부터 계속해. 그러면 내가
이 인강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연극 배우에 도전을 해보거나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하는 스타일도 아니야. 누구나 성장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만약에 올바른 방향계 위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잘 보내면 좀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성장하는 게 맞고요. 빠르게 시작했으면 남들이 볼 때에는 쟨 뭔데 저렇게 잘해 라고 해서 조금 빠르게 그 뭔가 트라이엄프 같은 것을 맛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자란 게 아니고요. 지금 성장 중입니다. 괜찮을까요? 저도 그게 있기 때문에 나를 새가면서 덕모를 만들고 사피엔스를 만드는 겁니다. 저 오늘 지금 학평날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영어가 오후에 치잖아.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도 컨디션 관리 없었어요. 새벽 5시까지 덕모 문제 만들고 사피엔스 문제 만들고 좀 씻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위축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당부, 과거 좀 보지 마. 괜찮을까? 너 시험, 너 공부 왜 해? 내일 맞추려고 하는 거야. 오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그 내일이 언제야? 수능날 다 맞아버리면 돼. 그러려면 오늘 틀려야 돼. 왜? 오늘 틀려야 너의 블랭크, 갭, 빈틈을 찾고 그걸 메울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많이 틀리셨으면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정방향으로 미래를 향해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깨끗하고 깔끔하고 말끔하게 오답 정리를 해주겠어. 오답 정리의 기준의 끝은 자기 납득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성장이 안 될 리가 없으시다. 예쁜 문구니까 한번 보고 가죠. 안 될 리가 없다. 괜찮을까요? 단 그냥 명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할 걸 하면 될 게 되니까 정방향 속에서 시간을 쌓아가 보자. 자, 또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중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깨 피시고요.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그렇죠? 이번 6평을 통해서 9평에는 그냥 날아다닙시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아주 그냥 훨훨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 이룰 수 있게 나머지 150일 조금 넘은 시간을 진짜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김선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